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어학연수나 해외 유학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예정 중이신 분?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심지어 수속까지 진행을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왜 유학을 결정하고 나면 왜 유학원에 가고 있죠? 그냥 나 혼자 준비할 수는 없을까요?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을러요. 생각보다 우리는 진짜 게으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에라이 그냥 모르겠다. 복잡하니까 그냥 유학원에 맡겨버리자. 그리고 나보다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영어가 서툽니다. 어학연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영어로 학위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어를 조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내 실력으로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이거 다 알아보고 내가 지원해도 되나? 내 영어 실력을 너무 낮게 평가한 다음에 그냥 유학원 가자. 또 하나는 준비 기간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기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유학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보통 입학하는데, 이 나라에 이 학교는 왜 9월 달에 입학이지? 그러면 나 언제 준비해서 언제 지원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냥 유학원 가자. 마지막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요, 너무. 내가 지원하는 것보다 유학원에서 해주면 합격을 할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지원하면 그냥 뭔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유학 혹시 부모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가나요? 제 주위에는 진짜 99.9%는 다 본인 의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공부하겠다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 먹고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구글링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만 사용하시는 분들 없죠? 구글에다가 진짜 영어로 한 단어만 치면 정보가 짜자자자자자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글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영어로 쳐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다음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과를 클릭하고 이 학과에 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보는 거죠. 그래도 혼자 하기 너무 벅차다. 그럴 때 그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담당자 연락처 아니면은 국제처 이메일이랑 전화번호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메일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면 되죠. 번역기 요즘에 번역기가 엄청 좋아져서 토시 몇 개 틀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만큼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다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드래그 쫙 해서 번역기를 돌리시면 되죠. 전문가를 찾자! 내가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나 아니면 그 국가에서 먼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뭐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깊게 파고드는 것 같고 그냥 궁금한 거를 뭐 메시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발전돼 있어서 그런 유학 관련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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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전문가를 찾는 방법. 저는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먼저 컨택을 했어요. 한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학과를 지원할 건데 혹시 졸업생 중에 한국인이 있냐? 있으면 좀 연결 좀 해달라.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통하고 싶다. 저는 네덜란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대학원 졸업한 한국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 한 학교에서 졸업하고 한 5, 6년이 지난 한국인 학생하고 연락이 닿아서 직접 전화 통화로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또 한 학교는 현재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하고 이메일을 해서 분위기라든지 교수님들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전해 들었죠. 또 다른 학교는 한국인이 아예 졸업생도 없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대, 네덜란드인 학생 중에 이제 과대랑 같이 통화하고 이메일해서 이런 어떤 걸 주로 공부하고 분위기는 어떤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학교 임직원들
이라든지 유학원에서 주는 정보 자료도 되게 신뢰감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해본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유학원 가겠다. 그냥 그거 나 혼자 준비하는 거 시간 낭비다. 이 점만 꼭 숙지하세요. 현지 경험. 유학원에 가시게 되면은 한 명의 상담, 이제 컨설턴트가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수소까지 밟아줄 거예요. 담당한 그 사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유학 경험이 있는 분인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영국으로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상담해 주시는 분은 미국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도 다른 국가잖아요. 차이가 있죠? 근데 아마 미국 유학이라든지 영국 유학은 이미 레드오션을 넘은 지가 오래돼서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유학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이 유학원에 많을까? 조금 의심은 들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국가에 유학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그런 사람이 없는 유학원은 걸으세요. 두 번째, 계약금. 물론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수속이라든지 다양한 과정들 때문에 계약금으로 한 20만 원을 요구할 거예요. 뭐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지원하는데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내래요. 이거는 사실 약간 당토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해서 100유로 또는 100달러를 받고 있어요. 한 10만 원 살짝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서비스 피로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상담하러 간 그 당일에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속하지 않으면 뭐 큰일이 난다. 그런 유학원도 믿고 걸으세요. 그 20만 원이라는 피에 CV라든지 커버레터를 첨삭해주겠다. 이것까지 뭐 플러스된 서비스 피면 뭐 나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결국 유학도 비즈니스. 학교대 유학원이 하는 비즈니스. 장사예요. 사업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솔직히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유념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 물론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데 당연히 서비스 피를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유학도 비즈니스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유학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영국 대학원을 준비를 했었고 네덜란드 대학원도 준비를 했었어요. 네덜란드 대학원은 저 혼자 스스로 준비를 했는데 영국 대학원을 준비할 때는 유학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준비를 하면 합격이 안 될 것 같은 그냥 뭐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답니다. 근데 유학원을 통해서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나보다 더 전문가고 영어도 잘할 것이고 되게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하면 다 합격을 할 것이다. 되게 못난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유학도 결국 비즈니스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이상만 넘으면 엄청난 높은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대학교가 아니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격 요건 맞추고 커버레터랑 CV 잘 쓰고 하라는 대로만 해서 지원하면은 대부분 학교가 합격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유학도 비즈니스니까. 학교도 외국 학생들 많이 모집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왜 영국 대학원을 포기하고 네덜란드 대학원을 가게 됐는지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뚜이!